네, 안녕하세요. 책에 관한 이야기의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조진우입니다. 네, 간만에 또 저희 집에 오셨네요. 그쵸? 왜 이렇게 많이 오는 미연님이 중간에 또 왔다 가셔가지고. 아, 그랬죠. 그때 네,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했죠 그때는. 네, 중간에 주무시고 막. 네, 오늘은 저희가 또 간만에 저희 방에서 진행을 하는데 책을 또 여러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나름 주제를 이제 좀 정해봤는데 수능이 끝나고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주제로 그런 걸 정하나 싶긴 한데. 네. 왜요? 생각했던 것보다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가볍게 약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네. 수능 끝난 김에 그냥 지나가다가 시간 나면 한번 볼 수도 괜찮은 책. 그러기에는 너무 무거운 책만 갖고 왔는데? 그런가? 그 수능이 이제 끝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 끝나고 뭐 하셨어요? 제가 수능을 3번이나 봤잖아요. 그렇죠. 되게 최근에 또 한번 보셨죠. 제가 재수까지 하고 최근에 15년도, 16년도에 한번 봤었는데 네. 현역 때 재수 때는 그냥 막 쉬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봤을 때는 네.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네. 이제 뭐 해야 되나. 네. 슬프네요. 네. 집에는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10년 만에 수능 다시 봤다고. 네. 집에 갔다 오셨어요? 저 고향 가서 봤거든요. 네. 부모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도시락도 사주시고. 네. 보통 고시 시험을 그렇게 보던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네. 사실은 수능 끝나고 무슨 책이에요? 쉬어야지. 쉬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왠지 또 책을 읽어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구독자 중에 한 2명 정도 있지 않을까 많으면 3명?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보셔도 좋아요. 네. 웬만하면 끝까지 봐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총 5권의 책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2권을 준비했고 진우님은 3권을 준비했습니다. 한 권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순서가 제가 먼저 해야겠네요. 네. 저는 보시기에 조금 두꺼운 책인데 강신주의 감정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이 책의 전체를 소개드리기에는 약간 좀 퍽퍽하고 딱딱할 것 같고 네. 이 책에 있는 연민이라는 부분만 우선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이 그 스피노자가 구분한 감정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감정에 어울리는 소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강신주 씨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이 덧붙여져서 엮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두껍죠. 정말 어떻게 써야 팔리는지를 아는 왜 제가 연민 부분만을 우선은 소개를 드리냐면은 전부가 그렇진 않겠지만은 다수의 분들은 이제 시험도 치셨고 이제 곧 대학을 가시게 되실 거고 혹은 뭐 사회생활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조만간 많은 연애들을 하시게 될 텐데 중고등학교 때에서 겪었던 관계와는 다른 관계의 우정도 가지게 될 텐데 그런 관계들을 가질 때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그런 것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연민을 가져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서 소개하는 안내하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불행을 봤을 때 은근히 가지게 되는 안도감 혹은 나는 그런 불행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우월감에서 은연중에 자기가 자존감을 채운다고 하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행여 자존감이 조금 낮은 사람들은 이런 연민을 통해서 관계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관계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불행을 바라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강해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스스로 행복해야 한다 라는 식의 깔끔한 마무리를 하죠.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이거를 읽은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은 제가 그런 식의 관계를 조금 맺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보고 제가 깨달은 바가 없지 않아서인데 은근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조금 힘들면은 괜히 저보다 더 힘든 친구한테 연락을 한번 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자꾸 연락하시나요? 제가 언제 오해하시겠네. 이상하다. 어쩐지 요즘 연락이 잦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저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관계는 결국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상기하는 의미에서 우선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책보다 여기 보이시나? 요 도장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여기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이거 언제 파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제가 두 번째 책을 소개를 해볼게요. 아마 두께에 좀 놀라셨을 텐데 첫 번째 책에 이 책을 보면 다들 구매욕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얇아요. 약간 제 스타일이네요. 네, 책의 이름은 분노하라 라는 책이고요. 사실은 제가 비슷한 주제로 다른 데에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입생 추천책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한번 소개를 했었던 책인데 그 수능을 보고 이제 뭐 사회에 나가시던 아니면은 뭐 대학에 가시던 아니면은 수능을 다시 한번 준비하시던 다 공통적인 거는 내가 성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청소년에서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내가 뭐 스스로에게 뭐 무언가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됐다라는 뜻일 거고 그 나이가 됐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라는 책은 내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 어떤 부조리함이 있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함께 맞서 싸우고 그것을 바꿔나갈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쓰신 거고 거의 100세가 다 돼서 이 책을 쓰시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께서는 그 유엔 그 인권 선언 헌장을 함께 쓰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한 요 정도까지가 그 스테판 에셀께서 쓰신 책이고 요 뒤에는 이제 뭐 조국 민정수석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편집자 후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인터뷰라던가 그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노느라 시간이 없으셔도 우리가 한 32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사회생활 혹은 대학생활 혹은 뭐 다른 생활들을 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이신가요?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제가 약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12권짜리죠. 그렇죠. 제가 약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처음 읽은 게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가 요즘에도 야자라고 하죠. 저희는 야자를 굉장히 큰 열람실에서 네. 한 학년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야자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약간 숨통을 틔워주신 게 그때는 문제집을 안 보고 뭐 소설을 봐도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안 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볼 수 있었던 네, 볼 수 있었던 책인데 사실은 그때는 조정래 선생님 아리랑 말고 그때는 한강을 읽었었고요. 근데 약간 그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서 읽어서 그런지 그때 읽은 내용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접한 것은 아리랑이 아니고 태백산맥을 봤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보통 태백산맥부터 보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리랑을 봤는데 뭐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로 하면 제가 거꾸로 본 셈이죠. 네, 그렇네요. 시대 순으로 하면은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인데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마 태백산맥을 보고 강하게 들었던 느낌 때문인데 뭐 수험 공부를 하고 아니면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때
사실은 그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떤 개념의 나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관념의 나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일 텐데 이 책을 읽으면은 역사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랑 같은 뭐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들이 이어져 온 것이 역사인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강하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책들로 뭐 중학교군 고등학교 뭐 역사 시간에 교과서로 쓰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을 읽으면은 마치 그때를 같이 경험을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라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권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약간 걱정이긴 하네요. 근데 1권만 아마 읽으시면은 그 뒤부터는 정말 속도가 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금방 네. 읽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시간을 내서 뭐 우리 하루 종일 놀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힘들다. 자,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 그 내가 피와 살을 함께 했다라는 맥락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대학 때 배운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암기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와닿게 사실은 배우지 못해서 그런 뭐 알지 못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작은 팁 같은 건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은 누가 누군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나오는 인물들을 네. 관계도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리면서 봅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좀 더 잘 들어오고 네.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 나중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내용을 안 이렇게 뭐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관계도 혹시 남아 있으신가요? 다음에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 3번, 4번 읽어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자, 미쳐야 미친다 라는 책입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미치지 않으면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지식인의 내면 읽기라고 해서 정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고전 문학 쪽을 고전 국어 쪽을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어떤 공부에 미친 사람도 있지만 뭐 책을 모으거나 뭐 그림을 모으는 거에 미친 사람, 그 다음에 뭐 돌에 미친 사람, 이런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동안 뭐 하나에 미쳐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맨날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막 하려다 보면은 아씨 나 공부 안 했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죠. 안 드셨어요? 난 맨날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걸 못했죠. 네. 그래서 저는 맨날 딴짓 하면서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약간 불안하면서도. 네. 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을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에 한번 제대로 미쳐보자. 뭐 춤이나 노래를 좋아하면 춤에 거기에 미쳐볼 수도 있고, 뭐 연애를 해서 정말 뭐 그 연애 상대자에게 미쳐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봤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순간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쉽지 않은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미쳐버리는 거죠. 네, 혹시 네. 주위에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제가 네. 이야기 들으면서 제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뭐 어디에 미쳤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저는 약간 일에 미쳐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물론 탈이 좀 났지만 균형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뭐 아니면은 저희 하키부 친구들 보면은 하키에 정말 미쳐가지고 막 일주일에 7일씩 하키 운동하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뭐 또 누가 있을까? 뭐 음악을 했던 친구도 있고요. 지금도 음악을 그 친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뭐가 어렵고 힘든 일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음. 굉장히 담담하게 잘 버텨내더라고요. 그런 거 네. 좋네요. 담담하게 버티는 거. 네, 그런 거를 보면은 뭐 하나에 확 미쳐보는 경험 음. 같은 거는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이어트 부담스러우시면은 한두 꼭지만 읽어보셔도 아마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할 때 약간의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어떤 거에 몰두하는 거 거기에 따르는 그 불안감은 한 번은 감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막 그러지 못해서 약간 아쉬움도 지금 저는 조금 남긴 하는데 네, 한 번은 감수를 해볼 만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약간 드네요. 네. 제 네 번째 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 사실은 이거 영상 찍기 한 5분 전까지도 마지막 책을 고르질 못했어요. 속으로 한 3권 정도를 소개를 해야겠다 싶었다가 2권은 뭐 이렇게 정하겠는데 마지막 건 잘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져온 책인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이고요. 야마오 산세이의 어제를 향해 걷다 라고 하는 에세이집입니다. 네. 이거 소개드리기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아마 절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새 책으로 구입을 하시긴 약간 어려우실 거고 헌책이나 아니면은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이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대학을 가실 거고 또 거기에서 아주 대다수 분들은 뭐 취업을 하실 거고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 이른바 그런 일반적인 삶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삶을 사신 분인가요? 이분은 그 야쿠시마라고 하는 일본의 작은 섬이죠. 네. 지브리 영화 중에 원령공주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야쿠시마에서 다족적으로 뭐 자기가 필요한 것은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고요. 낮에는 농사를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시면서 사셨던 분이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담담한 에세이라서 그런지 아주 어려운 내용이나 그런 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사셨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정리된 책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준비한 책 5권은 소개를 마쳤고요. 사실은 아마 수능이 끝나셨어도 대부분 학생들이 뭐 논술을 준비하거나 구술을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할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혹은 나중에 뭐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수능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람이 참 뭐 하나 때문에 몇 년을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요즘에는 제가 고3 때 공부하던 그 양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쭉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더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피세조 제도가 참 그렇죠.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은 푹 쉬셔야죠. 네. 쉬고 나서 이제 쉬는 것도 지루하다 네. 하면은 아무거나 이렇게 한 권씩 꺼내가지고 보시면은 아주 유익하지 않을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저는 논술 끝나고 나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만화책도 보고 뭐 그게 약간 낚시였던 것 같아요. 만화책을 가져올까 하다가 네, 만화책이나 갖고 그랬다.